네,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제가 오픈 카카오톡으로 제 눈과 관련된 Q&A를 받았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연님, 눈 색깔의 변화는 수술로도 안 되는 부분인지요? 색깔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시력을 포기해야 돼요. 눈동자 염색이라는 수술인지 시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눈동자 염색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를 하면은 시력을 이제 완전히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완전히 0%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눈 색깔은 딱히 바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진은 내가 컴플렉스였던 적이 있었는데 눈 색깔에 대해서는 컴플렉스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사지 수술 양쪽 다 하시는지 궁금하고 눈동자가 제자리에 돌아올 확률이 높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사지 수술은 양쪽 다 하진 않았고 왼쪽만 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제자리에 돌아올 확률이 높아서 하는 거 맞고요.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지 수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외적인 교정 목적으로 했습니다. 수술 꿀팁 영상에서 마취 방법이 수술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직접 해보신 수술들은 어떤 마취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시술할 때도 마취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술에 대해 물어보셨으니까 수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신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국소 마취를 해요. 전신 마취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전신 마취고요. 국소 마취는 눈에 주사를 맞고 하는 마취인데요. 그거는 수술 기구가 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아프진 않아요. 근데 약간 정신적인 고통이 다르고요. 그리고 수술마다 전신 마취를 하는지 국소 마취를 하는지는 다 다릅니다. 미성년자분들은 대부분 의사분들이 전신 마취를 권해요.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살이 되기 전까지 수술은 모두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였고 그 이후에 수술 종류가 사시수술은 무조건 전신 마취예요. 그거는 근육을 건드리는 거라서 내가 눈 이렇게 움직이는 걸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정신력이 강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수술, 눈 수술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은 전신 마취를 많이들 권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간단한 수술, 백내장 수술이나 뭐 라식, 라섹, 라섹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다 국소 마취를 한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저는 실제로 국소 마취를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출하시는지 일상생활, 외출은 그냥 똑같이 해요. 비장애인 분들이랑 전 중증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출은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책이랑 핸드폰 글씨 어떻게 보냐면요. 책은 제가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냥 비장애인 분들이랑 똑같이 보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흑백 만화책, 컬러 만화책은 괜찮거든요. 흑백 만화책 보면은 그림이랑 글자랑 다 검은색, 흰색밖에 없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 만화책 보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볼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게 천천히 속도가 안 되고 대신. 핸드폰도 똑같이 보는데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긴 해요. 비장애인 분들처럼 글자 해도 가까이서 보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제 핸드폰이니까 약간 더 크게 해서 봅니다. 지하철 내부의 출구 표시 이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헤맬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라서 또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진짜 딱 바로 위에 여기 이렇게 번호 그 표시 그거 있으면 한 여기까지 딱 요만큼 바로 위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면 보이긴 해요. 근데 가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진짜 작게 적혀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그냥 뚜려져라 쳐다봐요. 그래서 대충 이런 번호겠구나 하고 때려 맞춥니다.
근데 그래도 정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씩 다 있어요. 전광판에 지도가 하나씩 다 있는데 그거를 보고 대충 요쯤 가면은 이 출구가 있겠구나 하고 그걸 보고 출구를 찾아서 갑니다. 버스 혼자 타실 때 어떻게 버스 타시는지, 번호 잘 보이시는지, 버스 타는 거는 사실 버스 번호 잘 안 보이거든요. 진짜 가까이 와야지 보이지. 버스 기사님들 중에 성격 급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을 때 내가 무슨 번호인지 알아차리고 그걸 타야겠다라고 이렇게 주섬주섬 무언에 준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지가 꺼내가지고 나 이 버스 탈 거다고 온몸으로 기운을 내뿜는 거. 그런 걸 못해요. 가까이 와야 보이니까. 근데 밤에는 LED 등으로 번호 켜주잖아요. 그럼 조금 잘 보여서 괜찮긴 한데 낮에는 특히 잘 안 보여요. 되게 눈이 많이 부시기도 하고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사람이 되게 없는 버스 정거장이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가까이 오는 거 보고 그럼 버스 기사님이 그냥 제가 있으니까 필수로 서주시긴 하거든요. 그냥 보고 행동을 빨리빨리 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 많은 정거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봐요. 저기 몇 번이에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저 버스 번호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사님 오시면 그냥 물어봐요. 놓칠 때도 가끔 있긴 한데 제가 시력이 안 좋은 만큼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시수술한 부분은 시력이 몇인가요? 여기는 시력이 0.02? 거의 실명이에요. 실명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시력을 잴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시력판에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재진 않는데 재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0.02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쟀을 때. 거의 안 보여. 거의 실명이야. 백내장 수술 하기 전에는 난시가 되게 심한 느낌? 엄청 흐릿흐릿해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선 같은 거 요런 게 되게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막 2개, 3개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2개, 3개씩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은 다시 요 경계선도 되게 뚜렷해지고 난시가 사라진 느낌?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되게 세상이 밝아집니다. 진짜로. 눈이 뜨인 느낌? 수술 전에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효과요? 효과 진짜 좋아요. 백내장 수술 망설이지 마세요. 그거 되게 간단한 수술이고 별로 진짜 안 아픈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앞두고 계신다면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술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좋다 꿀팁? 그거는 제가 제 영상 아마 수술 영상 보신 분 같은데 그게 다예요. 딱히 특별할 게 없어요. 딱 그렇게만 딱 하시면 정말 편하진 않겠지만 수술이니까 거기에 딱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쳐다볼 때 있어요. 시선도 많이 느껴지고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렇긴 한데 뭔 상관이야? 그냥 하세요. 당당해지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부도덕적인 짓 하는 거 아니잖아.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뭔 상관이야. 그런 마음, 물론 성격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싫어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조금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불편한 거 내가 개선해야지. 그리고 경증 시각장애인에게 꿀팁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사소한 것도 좋다고 하시네요. 일단 저는 핸드폰 어플이나 보조공학 기구 이런 거를 사용을 전혀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진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증 시각장애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에서밖에 못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 그거 대답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대답해버린 것 같아. 그 카페 메뉴판이나 아니면 신호등도 그렇고, 신호등은 저는 신호등까지는 아닌데, 카페 가면은 메뉴판이 이렇게 음식점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카운터 뒤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만 딱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들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그렇게 봐요. 팁이라고 하면은, 사소한 팁이라고 하면 이런가? 그럼 이제 점원들이 본인 찍으시는 줄 알고 진짜 가끔 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사진 보여주면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누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찍어요. 내가 불편한 거 내가 해야지. 이 세상이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없을 순 없어요. 아예 없을 순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편함을 조금 당당해진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럴 때 되게 추춤추춤거리고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저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대신 중요한 게 있어.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필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다음 사람을 찾아야 돼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막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TV나 컴퓨터 화면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진짜 가까이 보면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딱 반만 보이진 않아요. 혹시 6급 시각장애인에게 보이는 세상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경계선을 나눌 때 가운데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살짝 3분의 2 정도? 오른쪽 3분의 2, 왼쪽 3분의 1 이렇게 나눴었는데, 한 오른쪽 3분의 2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한쪽 눈이 이렇게 가렸다고 해서 딱 세상이 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반을 기준으로 여기가 조금 더 보이잖아. 시야가 더 들어오잖아.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 3분의 2, 오른쪽 3분의 2 이렇게 보입니다. 시력 교정은 안 돼요. 유튜브 편집은 직접 하시나요? 제가 컷 편집을 하고 아까 들어왔는데 저기 윤스트라 어쩌고 저 분이 편집을 해주십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제가 편집을 직접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편집을 할 수 있을 충분한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약간 유튜브를 평생 할 거라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 친구가 바쁘면 뭐 제가 직접 편집할 날도 오겠죠? 사시수술 하시고 난 후에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요. 왜냐면 사시수술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외적인 교정을 목적으로 수술을 한 거라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시수술은 수술 후 바로 일반식인가요? 눈 수술이 근데 위장이나 요런 데 건드린 수술이 아니라서 막 음식에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국소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제한이 없고, 전신 마취, 이거는 눈 수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3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수술 후에 그날은 죽 먹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제한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